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EP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영국에서 축구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고 발전했는지, 또 1863년에 설립된 축구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1871년부터 시작된 FA컵 대회가 인기가 높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최초의 프로축구 리그인 FAL이 출범해서 어떤 조치를 도입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에 경기력이 가장 뛰어난 22개 팀을 중심으로 출범한 EPL이 어떤 난관과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세계 제1위 프로축구 리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EPL, 일본의 J리그, 우리나라의 K리그의 관중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축구의 등장과 발전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상호 신뢰와 협동, 또 스포츠 정신 등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졸업생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클럽을 만들어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으나 통일된 규칙이 없었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1863년에 런던 주변에서 활동하던 11개 축구 클럽들이 모여서 영국의 축구협회인 FA를 결성하고 경기 규칙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FA컵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FA컵 대회는 영국의 축구협회에 가입된 팀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FA컵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마팀이 프로팀을 꺾거나 하위팀이 우승 예상팀을 이기기도 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FA컵 대회는 영국에서 축구 경기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FA컵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 들어 영국의 주요 마을이나 도시에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축구 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등과 같은 마을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들과 같은 직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축구 클럽은 상업적 목적은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78년에 랭커셔 요크셔라는 철도 회사의 뉴턴 히스 지사 근로자들이 뉴턴 히스 LYRFC라는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1902년에 맨체스터 트래포트로 연고지를 이전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요즘에도 맨유 경기장을 올드 트래포트라고도 합니다. 맨유는 1992년 EPL이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이 우승한 최고의 팀이자 충성도 높은 광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죽을 쓰고 있죠. 아스날의 경우 1886년에 런던 남부 우리치 변기창 근로자들이 다이얼 스퀘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로열 아스날, 우리치 아스날을 거쳐서 현재의 아스날 FC가 탄생했습니다. 맨유는 철도, 아스날은 군수공장, 리버풀은 해운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축구 리그 FA의 출범과 특징입니다. 1888년에 프로축구 리그인 FA이 출범하면서 영국의 축구 시장은 아마추어와 프로로 분리돼서 어느 정도 상업적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FA는 상업적 목적보다는 스포츠 정신과 윤리 등이 강조되면서 선수나 감독들의 보수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프로축구가 대중화되면서 점차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미국의 내셔널 리그에서 운영하던 선수 보류 조항과 유사한 선수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프로축구 팀들 간 경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력이 가장 뛰어난 팀을 중심으로 1부 리그, 2부 리그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892년에는 시즌의 성적에 따라 1부 리그의 하위 3개 팀과 2부 리그의 상위 3개 팀들 간 경기를 내서 승리한 팀이 1부 리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시험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1898년에 시즌의 경기 결과에 따라 2부 리그로 강등당하고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승강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1924년에는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는 4개로 모두 8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1960년대는 92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리그에는 지나치게 많은 팀들이 있었고 또 팀 간의 경기력 차이로 양질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팀 간의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요 도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관중이 줄어들었고 구단주들은 낡은 경기장 시설을 제대로 보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일부 구단주들은 관중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TV 중계방송을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홀리건들의 난동은 축구의 인기를 더욱 하락시켰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축구 경기의 관중이 감소하고 선수들이 연봉이 상승하면서 많은 축구 클럽들이 자금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단들은 경기장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구단들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경기장을 팔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경기장 관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인기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일부 축구 리그의 관중 수나 입장 수입 등은 이태리의 세리에, 스페인의 라리가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EPL의 출범과 주요 특징입니다. 1992년에 영국의 축구협회에서는 리그를 차등적으로 운영할 경우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많은 팬을 유인할 수 있고 구단들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축구협회에서는 경기력이 가장 뛰어난 22개 팀을 중심으로 1부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글로벌화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즉 EPL입니다. 1995년 이후부터는 20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EPL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EPL에서는 경기 결과에 따라 1부 리그로 승격하거나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승강 제도를 운영합니다. 1부 리그의 하위 3개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되고 2부 리그의 상위 3개 팀은 1부 리그로 승격하는 겁니다. EPL의 승강 제도는 리그전에서 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게 합니다. 특히 1부 리그의 하위 팀들은 강등당하지 않으려고 또 2부 리그의 상위 팀들은 1부 리그로 승격하기 위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2부 리그로 강등당할 경우 중계방송료, 스폰서, 입장료, 마케팅 등의 수입이 대폭 줄어듭니다. 참고로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당한 팀은 첫 해에만 약 1억 7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7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EPL에서는 비록 2부 리그의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력이 뛰어나면 1부 리그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EPL에서는 전력이 막강한 상위 팀도 경기력이 떨어져서 시즌에서 하위를 하게 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위 프로축구 클럽으로 알려진 맨유도 1974년에 2부 리그로 강등당했습니다. 또 2014년 이후에 리그전, FA컵, EFL컵 등에서 15번이나 우승한 맨시티도 98년에 2부 리그로 강등당했다가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맨시티는 1936-37 시즌에는 리그에서 우승했지만은 37-38 시즌에는 2부 리그로 강등당한 유일한 팀이기도 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EPL에서는 1부 리그의 상위팀이라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2부 리그로 강등당할 수 있습니다. EPL의 승강 제도는 유럽 대부분의 프로축구 리그는 물론 럭비나 농구 리그에서도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2012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부 리그인 K리그1이 12개 팀, 2부 리그인 K리그2가 11개 팀이 있습니다. 둘째, 중계방송 수입을 차등 배분합니다. EPL에서는 TV 중계방송권을 리그에서 판매해서 팀의 성적과 중계방송 횟수에 따라 차등 배분합니다. EPL의 모든 중계방송 수입의 50%는 20개 구단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25%는 리그의 성적에 따라, 나머지 25%는 중계방송 횟수에 따라 배분합니다. EPL의 중계방송 수입은 1994년에 3억 8천만 파운드, 2002-2003 시즌에는 16억 파운드, 2018-19 시즌에는 24억 5,6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19 시즌에는 리버풀이 1억 5천만 파운드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허더즈필드는 가장 적은 9,600만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EPL의 팀들 간 중계방송 수입은 MLB나 NBA 팀들에 비해서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셋째, EPL에서는 2부 리그로 강등당한 팀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말로 낙하산 보수라고도 합니다. 이 패러슈트 페이먼트라고 하죠. 이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당한 팀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2006-2007 시즌에는 약 660만 파운드, 한 110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8-19 시즌에는 2억 6,500만 파운드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스완지 시티, 스토크 시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등이 각각 4,300만 파운드를 지원받았습니다. 넷째, EPL의 구단들은 북미 MLB 구단들과 달리 지역에 대한 독점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EPL에서는 팀들이 연고 지역에서 독점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이벌 팀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연고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는 아스널, 첼시, 토트넘, 웨스트햄, 풀럼 등 일부 리그 팀이 5개나 있습니다. 전체 92개 팀 중에서 13개 팀이 런던에 있습니다. 맨체스터에는 2개의 팀이 있습니다. 다섯째, EPL은 MLB와 달리 질이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팀들이 많아서 충성도 높은 광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고지 팀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 충성도 높은 일부 팬들은 지원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일부 보수적인 팬들은 EPL이 지나친 상업화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논의와 문제점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EPL에도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EPL 팀들은 선수 채용이나 경기장 운영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MLB나 NFL과 같은 북미 프로 구단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팀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구단들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경쟁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5년 보스만 판결 이후 회원국의 프로축구 선수들은 구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구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자 구단들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구단 간 선수 채용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수 연봉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또 구단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EPL에는 전 세계에서 113개 국가 출신의 선수들이 활동했다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일부 구단들은 선수를 채용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EPL의 많은 구단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체 자금으로 낡은 경기장 시설을 증개축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북미 MLB나 NFL 구단들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경기장을 아주 헐값에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구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유, 첼시, 리버풀, 맨시티, 아스톤 빌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초기에는 충성도 높은 팬들과 언론에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 EPL 구단 중에서 최초로 유로피언 챔피언컵, FA컵, 리그 우승 등을 차지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맨유를 당시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덕이 운영하는 스카이 방송사가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충성도 높은 팬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맨체스터 시에서도 반대했습니다. 2005년에 미국 NFL의 템파베이 부케이너스 구단주인 말콤 그레이저가 맨유를 인수했습니다. 이때도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러시아의 석유 재벌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약 5억 파운드에 인수했습니다. 이 아브라모비치는 2022년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물러나고 미국 출신의 토트볼리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맨시티는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재벌인 만스루가 2008년에 인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유한 외국인들이 EPL 구단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해소하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켰고 글로벌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구단들이 풍부한 자금으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연봉을 지나치게 상승시킨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EPL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셋째, EPL은 팀 간의 전력 격차가 크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PL에서는 북미 프로리그에서 강조하는 팀 간의 전력 균형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EPL에서는 팀들 간 전력이 불균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에 EPL이 출범한 이후 리그전에서는 맨유, 첼시,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등 소수의 팀들만 우승했습니다. EPL에서 팀들 간 전력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은 승강제도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EPL의 상위 팀들은 전력이 막강해서 승강제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팀들 간 전력 격차가 크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승강제도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EPL은 북미의 MLB나 NFL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작지만 열성적이고 충성도 높은 광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넷째, 2016년 6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EPL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들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축구협회에 의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EPL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 선수들은 취업비자, 워크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EU 회원국가 선수들은 EPL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국 외의 모든 외국인 선수들은 영국 축구협회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PL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에 따라서 최소 15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로 출신 국가의 피파 순위, A매치 경기 출전 횟수, 소속 클럽의 순위 등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취업 비자를 받은 선수는 최대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비자 없이 EPL에서 활동하던 EU 회원국 선수들도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수가 3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PL이 상위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이 워크퍼밋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EPL이 중하위권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BBC에 의하면 EPL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 와퍼드와 같은 팀들은 베스트 11을 꾸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EPL이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의 경기력이 떨어져서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EPL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EPL이 과거와 같이 뛰어난 경기력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계속 얻을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스만 판결과 인기도입니다. 우선 보스만 판결입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들이 자유로운 이적과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보스만 판결은 선수 이적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에 벨기에 주필러 리그 소속이었던 장 마르크 보스만이 소속팀인 RFC 리즈에서 프랑크 딩케르크로 이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적료와 외국인 선수 규정에 묶여서 이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보스만은
외파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선수들의 이적이 EU 회원국가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한 로마 조약 제39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1995년 12월에 축구 선수들도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소속팀과 계약이 끝난 선수는 이적료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외파 소속 15개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스만 판결 이후에 선수들은 소속 구단과 계약이 6개월 미만 남아있어도 다른 구단과 사전에 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는 3명까지 소속 클럽의 청소년 팀 출신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을 활동한 선수는 추가로 2명까지 출전 가능하게 하는 3+2 룰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스만 판결 이후 유럽 프로축구 선수들은 자유롭게 팀을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 이적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 구단들 간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연봉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를 지는 구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들이 팀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기력이 뛰어난 이유도 있지만 장 마르크 보스만의 희생 덕분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스만 판결은 미국의 MLB가 보류 조항을 완화해서 FA, 자유계약 선수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커트 플로드 소송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커트 플로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PL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전 세계 프로축구 리그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EPL의 경기는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에서 5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우리나라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EPL의 중계방송 시청자가 3억 6천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PL은 20개 팀이 통상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한 시즌 동안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38경기를 치릅니다. 다음은 EPL, 일본의 J리그, 우리나라의 K리그의 관중 수입니다. EPL의 관중은 2018-19 시즌에는 1,451만 명으로 2009-2010 시즌에 비해서 약 15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J리그의 관중도 2019년에는 643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서 약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에 3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2019년에는 238만 명으로 2011년에 비해서 6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18-19 시즌에 맨유의 평균 관중은 74,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웨스트햄, 맨시티, 토트넘, 리버풀 등은 5만 명이 넘습니다. EPL의 2018-19 시즌이 평균 관중은 38,000명이었습니다. 물론 AFC 본머스와 같이 관중이 10,000명이 조금 넘는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2부 리그로 강등 위기에 있는 팀들의 관중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영국에서 프로축구 경기는 여전히 인기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축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영국의 축구협회, 또 프로축구의 설립과 운영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출범한 EPL에서는 승강제도, 중계방송 수입 배분, 낙하산 보수, 패러슈트 페이먼트 등을 운영하고 또 구단들은 충성도 높은 광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단들은 선수 채용이나 경기장 운영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외국인 구단주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소수의 팀만 우승하는 등 전력이 불균형한 상태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EU 국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선수들은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저한 상호화에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NF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